65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평균 수급액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65세 이상 되면 얼마가 될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수급액 평균 41만 3천 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앞으로 계속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노인으로 분류합니다. 일단 65세 이상이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지만 그 중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연금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적연금, 내가 내고 있는 모든 연금 수급액, 이것을 다 합쳐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연금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통계라는 것은 과거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023년에 대한 연금 통계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래서 2022년에는 과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이런 분들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계하고 통계를 발표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한 개 이상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 818만 2천 명이었습니다. 수급자 비율로 따지자면 90.4%입니다. 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급 금액은 65만 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보다는 조금 많지만 3만 원 정도 많지만 이것이 과연 연금을 낸 사람이 최소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 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3만 원 더 받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는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천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616만 8천 명이었는데요. 다음은 국민연금 435만 3천 명. 그래서 월 평균 수급 금액, 기초연금은 27만 9천 원, 국민연금은 41만 3천 원,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하셨던 분, 교사 하셨던 분, 군인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252만 3천 원, 이렇게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합쳤을 때 69만 2천 원, 이것을 직역연금과 비교해보면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종 연금을 받을 때 과연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금액, 이 금액으로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새롭게 발표된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데요.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복지 혜택의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잠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 통계 결과, 이런 내용 뉴스에서 단신으로 짤막하게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상황이 어떤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요. 주요 지표 비교,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 2021년에 비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0.3% 늘어났습니다. 매달 받는 수급 금액 60만 원에서 65만 원, 수급률도 0.2%가 증가했고요. 가구당 월 평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개인 월 평균이고 가구당 월 평균은 77만 천 원에서 83만 8천 원까지 일단 모든 지표는 우상향, 그러니까 조금씩 다 증가했다. 자, 개인 수급률 그리고 가입률도 보셔야 되는데 전체 수급률은 90.4%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만 65세 이상 904만 6천 명 중에서 818만 2천 명이 현재 수급하고 있고요. 86만 4천 명은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연금 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는 나이입니다. 18세부터 59세까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2,970만 6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입률은 80.2%, 2,382만 6천 명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588만 명이 미가입 상태입니다. 자, 가구별로 따져보자면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해서 647만 8천 가구가 대상인데 이 중에서 619만 가구가 수급받고 있습니다. 가입률을 따져보면 18세에서 59세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나이 1661만 가구 중에서 1527만 가구 91.9%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별로 월 평균 수급 금액 내가 얼마나 받고 있느냐? 자, 대부분 40.4%에 해당되는 분,
25만 원에서 50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40.4%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27.5%, 100만 원에서 200만 원 6.9%,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분들은 5.4%였습니다. 그렇지만 25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분들은 19.9%나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 누가 가장 많이 내고 있느냐부터 살펴보면 35.3% 10만 원에서 25만 원이고요. 25만 원에서 50만 원 31.5%였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미만도 20.1%고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9.2%, 100만 원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사람 3.9%였습니다. 가구별 월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83만 8천 원, 이것을 내는 보험료로 따졌을 때는 평균 49만 2천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개인별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65세 이상이면 연금을 수급받습니다. 그 중에서 65세에서 69세는 75만 9천 원, 70세에서 74세 67만 1천 원, 75세에서 79세는 60만 4천 원, 80세 이상은 51만 5천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연금 보험료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31만 8천 원 정도 내고 있었는데 18세에서 29세는 21만 7천 원, 30대는 32만 5천 원, 40대는 36만 1천 원, 50대는 33만 8천 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은 전라남도였습니다. 94.7%, 전라북도는 93.3%, 경상북도 93.2%, 수급률을 보시면 전남, 전북, 경기, 경북 순이었고요. 하위 지역 가장 덜 받는 지역은 경기, 세종, 서울 순이었습니다. 가입률을 비교해 보시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곳은 세종시, 서울시, 제주 이렇게 모두 80%를 웃돌았고요. 하위 지역을 보시면 경북, 대구, 전북이 가입률이 저조했습니다. 자,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수급률이나 수급 금액이 달라졌는데요. 집값이 얼마냐? 6천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56만 6천 원, 1억 5천까지는 70만 원, 3억까지는 85만 8천 원, 6억까지는 104만 원, 12억까지는 137만 원, 12억을 넘었다 202만 원 정도 받고 있었고요. 주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50만 8천 원 정도 월 평균 수급 금액이었습니다. 가구별 연금 특성 지표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체 95.6%가 수급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2인 가구는 96.4%, 1인 가구는 94.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인 가구가 현재 더 많이 수급받고 있고요. 부부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부부 가구일 경우에 더 많이 받고 주택을 가진 사람은 95.9%, 없다면 94.9%. 지역별로도 전라남도 97.8에 비해서 세종이 95.1% 가장 낮았다. 자, 월 평균 얼마나 받느냐 수급 금액을 비교해 봤을 때 2인 가구는 99만 원을 받는 반면에 1인 가구는 58만 원, 부부 가구는 115만 6천 원, 1인 가구는 58만 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96만 8천 원, 없다면 57만 5천 원, 세종시에서는 98만 6천 원을 받는 반면에 전남에서는 71만 7천 원 정도 받는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적연금 이런 것들이 실제 65세 이상 월 평균 41만 원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니라 용돈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방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미리 알고 어떤 방향으로 발표되는지 알아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고 내가 노후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 기준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것.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 대부분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보로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지방자치단체가 70세로 올린다. 이 부분은 만약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빨리 70세로 올릴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서울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인구정책 기본 계획에서 발표했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감소하고 노인들은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이제 70세 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평균적으로 65세가 아닌 72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노인복지제도, 특히 민감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용하지 않지만 이런 노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